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8월 2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영국의 대표 온라인 매체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비트코인이 연내 최고가의 달성을 알리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의 지금 온라인 매체인 이 인디펜던트가 전일 비트코인 12,000달러 돌파 및 연내 최고가 달성에 대한 기사를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합니다. 해당 매체는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이 경제 불확실성 시대 최적의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부상하며 각광받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세는 3월 1일 약 3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연내 최고가를 기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이 나스닥 상장사이자 엔터프라이즈 분석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인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최근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신생 전통 기업을 막론하고 이 주요 자산 가치 유지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돈 찍어내기 정책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투자 대안에 대한 잠재 수요가 한층 더 폭발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유력한 이 온라인 매체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실제 헤드라인으로 장식할 정도로 그만큼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뉴스에 이제 메인으로 나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에 비트코인이 이제 메인으로 나왔던 적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굉장히 거의 비트코인 가격이 한 개당 한 2천만 원 나왔을 때 이럴 때 막 정말 투기 과열이다 막 이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 막 가격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그때만큼 큰 지금 가격 상승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덜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증시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 등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뉴스 헤드라인에 올라갈 가능성들이 이제 조금씩 높아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투자자들의 좀 이제 생각 변화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기사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금투자에 회의적이었던 워렌 버핏도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비트코인을 두고 쥐약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요. 어, 지금 이제 원래 이제 금도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 긍정적이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금에 대한 금강산 회사를 이제 주식을 매입했죠. 그래서 베리골드의 주식 2,090만 주를 매입한 바가 있는데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7,500억 원 규모의 꽤 큰 이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테나티브가 자체 추산한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2포인트 떨어진 80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등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같이 살펴보면요. 지금 12,000달러에서 가격을 받쳐주나 했는데 그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1,000달러대를 지금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가격이 등락이 있는 11,600달러, 11,600달러의 이제 지지를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다시 한번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트렌드 라인이 이제 지켜질 것이냐를 지금 이제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이제 지켜진다면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위쪽에서 놀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만약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면 하락되는 11,200달러 선, 그리고 그 이하인 11,000달러, 그리고 1,800달러 선까지도 지금 조정을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 4시간 봉으로는 RSI도 이제 하단 쪽으로 내려와 있죠.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상대 강도 지수도 아래쪽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의 분석가는 지금 현재 11,700달러 선이 이제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000달러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다시 한번 12,400달러 선을 회복하는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포지셔닝이 나올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방향성 잡기가 참 어렵고 이 전망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나 방향성이 다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라 어디 단정하기가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요. 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인프라 설계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설계 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중앙은행 싱크탱크인 이 공적 통화 금융 기구 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비롯해서 스위스 국립은행, 그리고 네덜란드 ING 은행, 그리고 헝가리 국립은행 등 이 유럽 주요 중앙은행 대표들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CBDC 모델에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 국경 간 상호 운영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용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 각 중앙은행 대표들은 이 CBDC 관련 내부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이 민간 화폐 발전은 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85%가 CBDC 발행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블록체인을 포함한 다양한 CBDC 네트워크 인프라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자극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영란은행은 올해 3월 CBDC가 급변하는 결제 환경에서 은행 통화 및 금융 안정성 관리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잠재적 역할을 분석하는 57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서 영란은행은 CBDC가 이 탄력적인 결제 환경과 이 국경 간 결제 개선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 등에서 잠재 위험이 따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BDC가 현금과 시중은행 예금을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시스템과 같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영란은행 신임 총재인 이 앤드류 베일리도 영국이 CBDC 발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CBDC는 결제와 사회에 본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디지털 화폐 전환이 몇 년 안으로 진행될 수 있어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영국 또 이 CBDC 발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걸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중앙은행에서 아무래도 CBDC는 결국에는 발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시작이 되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CBDC 발행을 빨리 하려고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CBDC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로 경쟁하듯이 나올 가능성들이 지금은 높다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2.0 이 테스트넷 실행과 이 블록 완성 이라는 기사인데요. 이더리움 2.0 테스트넷의 참여율이 60% 가까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온라인 상태를 이제 준비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테스트넷의 노드가 67%에 도달하면 테스트넷은 온라인화되어 이 동기화에 돌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면 이 이더리움 2.0의 유효성 검사기와 노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제 테스트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 수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월을 지금 목표로 메인의 출시를 지금 그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과연 이제 테스트가 잘 돼야지 이제 메인에도 출연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때까지 많은 이 개선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 루프가 이 DID 기반 제주형 관광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아이콘 루프는 이 제주 특별자치도와 이 블록체인 분산 기반 제주형 관광 방역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제주형 이 방역 시스템은 아이콘 루프 DID 신호 인증 서비스인 증 모바일 이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증에서 이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 이 제주 방문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발급받은 인증서는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업장을 출입할 때마다 매번 인증을 하거나 이 QR코드를 새로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방문자가 업장에 배치된 QR코드를 직접 스캔하면 인증이 된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이 업장주를 대상으로 이 방문 QR 포스터 및 스탠드를 제작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으로 위변조 여부를 이제 검증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 수집된 신원정보와 방문기록 정보는 암호화돼서 분산 저장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정보를 결합해서 동선을 추적할 예정이고 열람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역학조사관 등 이 관련 보건당국 담당자만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콘루프와 제주도는 19일부터 제주도 청사 출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달 내로 도처 인근 50개 업장으로 시스템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9월 초에 도내 8개 권역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민간에 정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도 지금 이 방역에 실제로 사용이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부분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가 있고 방역 시스템은 또 안전하게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12,000달러 아래로 후퇴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지금 그 조셉 영이라는 분석가가 지금 여기에 대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12,000달러 아래로 이제 다시 후퇴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유 세 가지가 이 주요 저항선에 이제 도달을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펀딩 금리 그리고 랠리 과열이라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셉 영은 이 비트코인이 지난 48시간 동안 5% 하락했음에도 이 트레이더들은 이를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후퇴로 믿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과거 가격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상승한 경우 가파른 조정이 뒤따르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영은 이 펀딩 금리와 관련 지난 48시간에 걸친 비트코인의 소폭 후퇴로 이 펀딩 금리가 중립화되면서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는 선물 시장이 더 이상 롱 포지션으로 혼잡하지 않게 됐으며 레버리지가 과도한 포지션들이 씻겨져 나갔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이 디지털 자산 부분에 인재를 찾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이 골드만삭스가 전사적 차원의 디지털 자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인재 수혈에 나섰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마켓부 이 디지털 자산팀의 부수석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채용 공고를 게재했는데 디지털 자산팀은 은행의 분산원장 기술,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부서라고 합니다.
팀 수석은 매튜 맥더모트가 맡고 있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구인 중인 부수석은 디지털 자산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이 대내외 관계자들과 협력해서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기술을 활용한 가치 창출 기회를 모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인재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 골드만삭스가 이 CNBC와 인터뷰에서 이 맥더모트 수석이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법정화폐 기반 디지털 토큰 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향후 5에서 10년 안에 모든 자산과 채권 거래가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시스템을 보게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그 세계적인 진짜 투자 은행이죠. 글로벌 리더의 자리에 있는 이 투자 은행이 지금 처음에는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던 곳입니다. 근데 입장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서 이런 디지털 자산의 자산팀의 수석을 영입하고 블록체인 개발자를 채용해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채용한 이 디지털 자산팀의 수석은 앞으로 이 모든 자산과 채권 거래가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법정화폐 기반 디지털 토큰을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죠. 그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실제적으로 암호화폐나 지금 블록체인의 시장은 갈수록 커져갈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는 청구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